먼저 여러분 우리 파수꾼 전문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전문은 앞부분 내용은 근데 얘들아 사실 반복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그 교과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하면 앞에 부분의 내용 그냥 다 정리돼. 그래서 앞 뒷부분을 먼저 하고 앞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조금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몇 쪽을 봐야 되냐면 20쪽을 보셔야 돼요. 20쪽에 257번부터 여기 257번 위에 이렇게 줄 쭉 그어놨잖아. 그러면 이 줄 그어놓은 게 여기 교과서 부분 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 앞부분은 교과서 아닌 부분. 그래서 우리 그 저번 시험에도 여러분 그 교과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아닌 부분이 조금씩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 파수꾼 해설자가 편장이 되어서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해설자가 지금 여러분 여러 개의 역할을 맡고 있는 거야. 그래서 1인 다역의 역할을 맡고 있다. 1인 다역의 역할을 맡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인 다역의 역할을 정리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옆에 날개 있는 부분을 한번 봐볼까 얘들아? 자, 날개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1인 다역은 여러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처음 여러분 앞부분에 해설자가 딱 등장해. 그리고 나중에 운반인 전체 줄거리 읽어보면 알겠지만 운반인은 막 이탈을 쓰고 막 나와. 이렇게 막 털 달린 옷을 막 입고 나와. 그리고 나중에 촌장이 되어서 나타날 때는 양복을 쫙 입고 나올 거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아까 봤던 사람 같긴 한데 옷은 달라졌고 지금 뭘로 나왔지? 근데 또 달라졌네? 또 달라졌네? 계속 사람들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관객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한테 집중을 잘 못하게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 이 작품에서 인물들에게 낯설게 하기 기법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문학 개념 중에서 낯설게 하기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 익숙하지 않게 만드는 표현법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을 익숙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관객이 인물에 대해서 몰입하는 것을 방해를 해버려요. 몰입하는 걸 방해한다. 자, 왜 이런 표현법을 쓰냐?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 촌장이 얘들아 좀 부정적인 인물이야. 근데 여러분 여기 나중에 운반인도 보면 운반인은 되게 모호한 사람이거든.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야.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나쁜 사람 같기도 해. 이런 좀 모호한 사람이라서 이런 인물들을 관객들이 객관적 거리에서 비판을 하고 성찰하게끔 만들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뭐의 특징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작품은 실험극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극이라는 건 전통의 극의 형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법들을 넣어놓은 이러면 극을 실험극이라고 하는데 이 이강백이라고 하는 작가가 실험극을 너무 잘 쓰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결혼을 쓴 사람이었거든. 그 결혼도 이런 무대 정치 하나도 없이 그냥 이런 인물만 등장해가지고 작품을 썼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쓰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1인 다역의 역할을 봤으니까 다시 본문 내용 볼게요. 자, 이 촌장은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를 가지고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뒷부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촌장이 막 얘들아 나를 이렇게 파수꾼 달을 막 이렇게 난폭하게 흔드는 장면도 나오고 여러분 이 촌장 거짓말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이제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표리부동. 자,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촌장이 여기 웬일이십니까?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추억이라는 건 자기가 야생 딸기를 땄던 일.
자, 이 황해는 내 어린 시절에 야생 딸기를 따러왔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리도 무섭지 않았나 봐요. 이 여기저기 덫이 깔려있고 막루 위에 파수꾼이 있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만 열중했다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에 그 추억을 상기시켜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읽다 보면 요렇게 얘들아 네모 박스를 표시해 놓은 애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편지, 딸기, 뭐 얘들아 팻말 이런 거. 그러면 이렇게 네모 표시하고 있는 애들은 모두 다 얘들아 상징적 의미. 여러분 이 제품은 상징적 의미 무조건 시험 내요. 무조건 시험 내서 계속 시험 보게 해도 얘들아 이것만 들려오더라고. 여러분 무조건 이거는 꼭 공부해야 되는 거. 상징적 의미. 자, 여러분 이 상징적 의미는 여러분 편지는요. 파수꾼 다가 보낸 여러분 사실 무슨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였는지 혹시 기억나 얘들아? 진실. 그치 여러분 이거 흰 구름밖에 없어 라고 하는 진실이 담긴 편지예요. 그래서 이 진실을 여러분 전달하는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 이 진실을 밝히는 직업이 여러분 언론인이거든. 그러니까 그 언론인의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 찾아왔대.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오래 뵙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참 많아지셨군요.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 오다 보니까 저쪽에 이리가 치였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일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파수꾼 나한테 일이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의도는 여러분 나가 자리를 피하게 해서 누구랑만 대화를 하려고? 다랑만 대화를 나누려고. 그러면 다와 대화를 나누려는 의도로 나를 여러분 바깥으로 치워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이리요? 어느 쪽이죠? 저쪽이요, 저쪽. 찔레놓고 밑이라고인가요?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가 퇴장하고 촌장은 편지를 꺼내서 다에게 보내준다. 자, 여러분 그 다음 거 갈게. 이거 네가 보낸 거냐? 네, 촌장님. 나를 이곳으로 해서 차 오게 해서 참 고맙다. 여러분 정말 고마울까? 아니지. 고맙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내가 얘를 이제 혼내주지? 얘를 어떻게 하면 입막음을 시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여러분 요거는 무슨 표현법이 쓰였는지 우리 바로 찾을 수 있겠다. 겉과 속이 달라. 단어법이지.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을 다르게 얘기해요. 겉으로는 고맙다고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한 가지 유감인 건 이 편지를 가지고 온 운반인이 도중에 읽어본 모양이더라. 그래서 이 운반인이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이라고 마을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운반인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사람이죠. 왜냐면 진실을 떠벌리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바로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촌장이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얘들아? 수다쟁이라고 평가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수다쟁이라고 하면서 좀 이건 쟁이는 부정적인 표현이란 말이야. 이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뒤에 나중에 광장에서 얘를 처단해버리겠대.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촌장은 언론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1970년대, 80년대는 여러분 우리 언론은 여러분 이 독재 정권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도 지침이 내려지는 것만 보도를 해야 했었죠.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언론이 누구 손에 있냐면 독재자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운반인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에 왔고 운반인을 나중에 처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러면 언론의 통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여러분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수다쟁이는 여러분 독재자가 생각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쓰잘데기 없이 수다 떠는 사람, 진실을 얘기하는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쓸모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여러분 네 탓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진짜 아닐까? 얘 탓을 할 거야. 그래서 나 혼자만 와달라고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온단더라. 여러분 도끼 네모 표시됐어요. 상징적 의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마을 사람들 나중에 오거든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도끼 혹시 들고 와요? 안 들고 와요.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도끼를 들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촌장이 또 여러분 이 파수꾼 다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하거든요. 너 때문에 사람들이 도끼 들고 와. 사람들이 도끼로 나 죽일지 몰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용도거든. 그래서 여러분 다에게 공포감을 주고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자,
권력자가 얘들아 뭘 하는 거냐면 이 도끼라고 하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 파수꾼 다를 계속 위협하고 협박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 다도 민중이야. 지식인이지만 민중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력자가 민중을 위협하는 수단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도끼를 왜 들고 와요? 막루를 부수려고 오지. 이리 때는 없고 흰구름뿐이라고.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고 있어. 성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면 나는 너랑 딸기를 따러 갈 텐데 내가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떼를 주의하라고 하는 팻말 밑에는 을에 잘 익은 딸기가 엄청 많단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공포감을 유발하다가 나는 딸기 따러 가지 않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뭐라고 했냐면 얘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방식이 뭐냐면 회유예요. 얘를 설득해서 회유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도 여러분 상징적 의미 우리 정리해야겠다. 딸기랑 팻말, 그치?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딸기 제일 중요한 단어야. 딸기는 이거는 여러분 지금 파수꾼 가도 파수꾼 나도 딸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 이 딸기는 오롯이 여러분 이 작품에서 누구만 알고 있냐면 촌장만 알고 있어. 그러면 촌장은 권력자라고 본다면 권력자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익이죠. 그러면 권력자만 여러분 독차지하는 이익을 말한다. 그러면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이익을 우리는 다른 말로 특권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특권 이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같이 따자고 해? 파수꾼 다한테. 그치? 아까 다는 지식인이기도 하지만 민중이라고도 했지. 그럼 민중을 그럼 현혹해. 나랑 딸기 따라갈래? 유혹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회유책이야. 현혹하는 회유책. 자,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만약에 이리떼가 없었다면 이 황야에서 나는 이 맛있는 딸기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눠서 먹겠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누려야 하는 건데 권력자만 독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기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작품이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주 사실적으로 단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실 정당하게 독재 정권이 얻은 거예요? 정당하게 얻은 게 아니죠. 부당한 여러분 어떤 대가인 거예요. 부당하게 얻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우리 지문 한번 또 볼게요. 자, 여러분 지문해보니까 여러분 뭐가 있냐면 이제 팻말이 있어. 이 팻말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기 이리떼 조심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지만 그 밑에는 여러분 자기만 이익을 갖고 있는 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하라고 하는 이 팻말은요, 너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안전하게 막루를 만들었고 너희들을 위해서 팻말을 만든 거니까 여기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너희들을 위해서 명분을 만든 거거든, 이 독재자가. 그러면 독재자가 만든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여러분 이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명분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이익을 독재자만 독차지를 하게 만드는 수단인 거예요, 이 팻말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분은 어떻게든 여러분 독재 정권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명분, 막루를 세우고 여러분 이제 표지판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는 그런 것들 뒤에 숨겨져 있는 이익을 유지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촌장님 일이 무섭지 않으세요? 없는 걸 왜 무서워해? 그러면 이 말에서 여러분 바로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다. 총장님도 아시는군요. 알고 있지.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덫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해주지 않는 게 더 좋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총장님. 이곳에서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으신가요? 그러면 이 일생을 이곳에서 보낸데 이곳이 어디야 얘들아? 막루. 그치, 지금 막루를 얘기해요. 자, 사람들도 그렇죠. 이리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은가요? 자, 그럼 여러분 파수꾼요, 어떻게든 여러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촌장은 어떻게든 얘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 갈등 만들어질 수밖에 없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은 갈등 양상이 두 개 있어. 자, 갈등이 두 개 있어. 자, 첫 번째, 파수꾼 다가 촌장이 오기 전에 여기 지금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할 거야. 내가 진실을 말할까? 말까? 지랄까? 말까? 이거 되게 고민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파수꾼다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무슨 갈등이 있다는 뜻이야? 내적 갈등이 있다는 뜻인 거지. 자, 그런데 파수꾼 다와도 다가 촌장이랑도 갈등
갈등을 해요. 근데 이것도 진실을 말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이것도 진실을 말할까 어떻게 막을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두 갈등 양상 모두 다 진실을 밝힐지의 여부에 따라서 갈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등 양상까지 정리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봐. 내적 갈등 여러분 해소될까요 안 될까요? 우선 여러분 말할까 말까 하다가 얘들아 얘는 뭐 하기로 결심을 했지 얘들아? 파수꾼 다는 말하려고 해. 근데 누구에 의해서 얘들아 지금 이게 안 됐어? 촌장에 의해서 안 됐지. 그러니까 다시 또 내적 갈등을 하게 돼. 그럼 봐봐 이 내적 갈등은 여러분 갈등을 하다가 해소돼요. 내가 진실을 얘기해야겠다. 여러분 해소됐다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또 갈등을 하는 구조예요. 자 근데 파수꾼 다하고 촌장은 여러분 갈등을 하잖아요. 이 갈등 해소돼야 안 돼요? 해소되죠? 누가 져서? 파수꾼 다가 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갈등 해소돼요. 갈등 해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촌장의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촌장의 승리로 끝나는 거고 파수꾼 다는 결국은 절망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갈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 갈등은 해소 한번 됐다가 다시 갈등하는 거. 근데 파수꾼 다와 촌장은 갈등이 있다가 이거 해소되는 거라고 생각해줘야 돼. 자, 그러면 다시 또 본문을 갈게요. 자, 여러분 촌장이 말해. 이럴 땐 처음부터 없었어.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니? 그러면 여러분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한테 물려온 적이 없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리가 없는데? 이러면 너무 뻔한 말을 당연시 자기 합리화에 쓰고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뭘 늘어나 놓고 있냐면 당연한 말을 여러분 자기가 막 만들어 놓은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이 민중을 위해서 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해요. 이상한 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뭘 하냐면 합리화를 하는 거야. 합리화를 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막 뒷받침하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잖아. 이걸 한자성어로 견강부회라고 해. 견자가 가지고 오다 이러면 어떤 다른 이론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것. 이걸 견강부회라고 해요. 자,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때를 대항하기 위해서 서로 단결을 했지. 그래서 그들은 질서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는 이리때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전해졌고 단결하고 질서를 갖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3개 표시했거든 얘들아. 그럼 이 동그라미 표시한 애들은 이 촌장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한 거냐면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야. 그러면 이거는 촌장이 자기 합리화를 위해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촌장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독재정권 계속 유지해야죠. 그러면 이걸 체제 유지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체제 유지를 위해 이러면 독재정권에서 내세운 것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위해서 내세운 거.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내세웠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물에 빠져 죽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그 높은 지붕 일대가 너무 무서워서 높은 지붕에 올라갔다가 다리 다치는 사람들도 생겨. 이러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여러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그게 뭔지는 너는 아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게는 미안해. 수통계의 쓸모없는 덫을 보살피고 양철국을 요란하게 이걸 두드린다. 화나 말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 보면 할 수는 없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귀하게 희생을 한 거야. 자, 여러분 여기서 독재 정권의 얘들아 인식이 나와요. 독재 정권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다수를 위해서는 여러분 누가 희생해도 된다고 보는 거야? 소수, 그렇지? 여러분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거야.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있다. 그러면요, 물론 여러분 공리주의적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 얘기할 수는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 사람의 권리들은 이들의 권리는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체 정권은 어떤 큰 목적이 있으면 누군가 희생을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나는 네가 이런 걸 이해해 주기를 바래.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여러분 이걸 고집한다라는 건 여러분 뭘 밝히는 거? 진실. 진실만을 너가 고집한다면 이런 건 모두 다 허사가 돼. 저 파수꾼은 늘도록 헛북이나 치는 거고 마을의 질서는 무너지고 너 이렇게 헛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촌장이 말하는 방식을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면요. 촌장은 여러분 파수꾼에게 얘들아 뭘 하라고 하냐면 파수꾼의 희생을 막 강조해.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잘못은 사실 촌장이 했는데 너 때문에 저 사람 헛사게 된 거야. 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여러분 지금 책임을 떠넘겨요. 이걸 책임전가라고 하죠. 책임을 떠넘기고요. 그리고 다에게 얘들아 이거는 무슨 전략이냐면 다에게 죄책감을 주는 거야. 나 때문에 이렇게 되나? 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거지. 죄책감은 원래 촌장이 느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진실을 말하려고 해요. 아니요, 저 그럴 리가, 그럼 저는 무조건 이거 얘기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다음 페이지 갈게요. 283번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전략을 세워가지고 얘를 회유도 했다가 딸기 따러 가자고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이러면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안 넘어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촌장이 조금 당황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의도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당황을 했다. 자,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뒤에 다시 웃으면서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때 그게 뭐냐. 잊지도 않은 걸 황야에다가 풀어놓고 마을에는 가시 울타리를 쳐놓고 막루도 세우고 양철북도 두드리고 사람들 무서워서 떨기도 하고 아유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거짓말에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 말이야. 이러면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해요? 반성해요. 자기 성찰을 막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전략을 바꾼 거예요. 아까는 막 협박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고 회유도 했는데 얘가 하나도 안 먹혀. 그러니까 빠르게 얘한테 다른 전략을 세워서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촌장의 성격이 또 나와요. 촌장은 여러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잠깐 그 멈춰서 생각하는 동안 전략을 쏙 바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활하다고 하죠. 영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 교활하다라고 할게. 자, 그리고 당황한 것을 여러분 들키지 않으려고 얘들아 어떻게 하냐면 되게 뻔뻔하게 막 행동하거든. 되게 침착한 성격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침착하다라고 해도 되지만 여러분 좀 냉정하다라고 봐도 돼. 성격 자체가 여러분 냉정하고 침착하고 교활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촌장은 달을 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짓말로 자기가 뭐 하는 척? 반성하는 척? 그치? 이렇게 하는 거야. 반성하는 척 한다. 거짓말로 반성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할게요. 그럼 촌장님 저랑 같이 막루 위에 올라가요. 그래 외치 마. 여러분 그래 외치 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진짜 이 사람이 외친다라고 했던 게 아니었죠. 외친다고 했지만 나중에 뒷부분 가보면 하나도 외치지 않아요. 그럼 뭘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했다는 거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자, 이제 됐어요.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 될까? 이 힘구름 허공에만 그것만 가지고서 마을이 잘 유지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게 아닐까? 이러면 이렇게 혼잣말을 해. 근데 여러분 혼잣말을 다시 다 누가 더 좋다고? 이리 때가 좋다고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독백의 형식을 사용해서 이러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된 행동과 말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걸 관객한테 계속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 몰망설이시죠? 아니야 아무것도 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갑자기 혀가 낼름 나왔다가 들어가. 이러면 혀가 낼름 나왔다가
하니까 약간 누구처럼 여러분 보면 되냐면 뱀들이 혀를 엄청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이제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뱀을 여러분 어떤 사람에다 비유를 하냐면 정말 영악한 사람, 교활한 사람에다가 뱀을 비유를 하거든. 그러면 여러분 촌장이 혀를 싹 내밀었다가 들면서 약간 메롱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건 진심으로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온화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분 무슨 행동을 하고 싶어 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교활하게 너 속이고 있어 메롱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촌장은 겉과 속이 또 다르죠. 아까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했지 얘들아? 표리부동. 근데 이제는 성격으로 얘기해줄게. 위선적. 그래서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고 오잖니. 막루를 부순 다음에 속은 다음에 화를 낼 거야. 그리고 날 죽일지도 모르지. 아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인위에게 물려주던 사람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는데 이 진실을 밝힌 첫날 살인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촌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자기가 아니다. 살인이 일어날 거라는 걸 여러분 뭐하고 있어? 가정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을 하며 다에게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가정을 하며 공포감을 준다. 살인이라고요?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이러면 난폭하게는 여기 이제 배우들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게 연기를 하긴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파수꾼 다가 아직 어리고 이러면 좀 소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딱 잡고 얘를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사람이 저렇게 온화한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의아하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난폭하게도 여러분 여기에 어떤 태도가 나타난다? 위선적이다. 자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자 생각해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이 흘러내릴 거야. 끔찍해. 너는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또 가정을 해서 자기가 피를 흘릴 거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가정을 해서 얘들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자기 죽이지 말라고 동정심을 호소를 하는 거야. 그러면 부정적인 결과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나 죽으면 어떡해. 나 피 흘리는 것도 바라는 거 아니지? 나 불쌍하게 생각해서 절대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공포감과 동정심을 계속 유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쓰는 이유는 무조건 다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유하려는 전략이죠. 그럼 아까는 여러분 뭔가 이나 딸기라고 하는 이익 같은 걸로 회유를 막 했다면 여기서는 동정심이나 공포함을 계속 만들어서 여러분 회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다시 할게. 여러분 295번.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어. 사람들이 오면 너는 흰구름 진실이라고 예칠 거고 사람들은 분노해서 도끼를 휘두를 거고 그럼 난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자, 은밀한 목소리로 네가 본 그 흰구름 있잖니.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니? 그럼 흰구름 사라져요? 남아있죠. 흰구름 내일도 있을 거예요. 모레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내일도 내일 모레도 있지만 파수꾼 다는 오늘 외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거 봐, 넌 내 피를 보고 싶은 거잖아. 더구나 더 나쁜 건 너는 그 흰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고 그러는 거지. 너는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것도 믿지를 못하는구나. 약간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걸까 얘? 여러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뭘 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이 뭔가 안 갖고 와서 내가 너 안 했네. 근데 여러분은 했잖아요. 근데 내가 안 했네. 너무 안 갖고 왔으니까 안 한 거야. 막 안 했다고 막 우겨. 그러면 여러분은 했다는 건 여러분이 아는데 내가 안 믿어주면 여러분 약간 어떤 기분이 들어요? 억울하죠. 얘는 지금 여러분 파수꾼 다의 억울함을 끄집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약간 여러분 억울하면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절제가 돼요? 아니면 감정이 고조가 돼요? 감정이 고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수꾼 다의 감정을 계속 건드는 거야. 그래서 파수꾼 다가 아닌데요? 그럼 내일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만들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하는 방식이 회유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 즉 얘한테 얘들아 지금 진실을 못 말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자 어떤 전략을 쓰는지 보기 전에 아름다운 걸 먼저 정리해보자. 여기서 아름다운 건 여러분 누굴 얘기하는 거야? 흰구름. 근데 여러분 흰구름은 뭘 상징했었지? 진실.
그러면 여러분 너는 진실을 믿지도 않는구나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이제 말하기 방식 정리해 줄게요. 자, 말하기 방식은 계략을 세워서 다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지. 다에 뭘 건드는 거냐면 아까 억울함이잖아 얘들아. 이게 내 자존심이야. 왜냐면 왜 자존심을 건드냐면 여러분 난 진실을 알고 있잖아. 진실에 대한 나의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는데 얘가 너 그거 안 믿지? 거짓말이네. 너 그거 진짜 아니잖아. 너 정말 그거 아는 거 맞아? 아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 신념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략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자존심을 건드려서 포기시키려고 하는 이 의도는 자, 얘는 또 어떤 여러분 의도가 또 들어가냐면 시간을 벌려는 전략이기도 해요. 이거이기도 하고 자, 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여러분 진실에 대한 신념을 흔들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수꾼 다가 지식인이잖아. 더더구나. 그럼 여러분 지식인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이 흔들리면 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아는 건가? 그때 얘들아 이 사람들이 되게 엄청 충격을 받거든? 그 충격을 받게 하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우리 그 다음 것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다음 페이지 가세요. 자, 다가 창백해지면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러면 욱하기 시작하지. 이런 감정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빈칸 안 넣은 거 있을까 얘들아? 지금 다 넣었지? 다 넣었지? 그 다음 다시 할게요. 자, 그래? 그럼 넌 내일까지 기다려야 돼. 괴로워하는 파수꾼다를 껴안으면서 이러면 정말 위로를 해주려고 얘들아 저렇게 딱 껴안아주는 걸까? 아니지. 위로해주는 척 껴안았지만 사실은 어때? 내 뜻대로 됐네? 이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위선적 행위예요. 여러분 선생님 위선적을 다른 말로 또 바꿀게요. 가식적. 그래서 위선적, 가식적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 이 파수꾼 다야.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서 힘들음이라고 외칠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 정말이죠? 그럼 약속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현재 위기를 모면하려고 촌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촌장은 절대 진실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은 여러분 이솝우화인 여러분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얘들아 사람들이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지. 이거 정말 늑대가 나타났다고 믿잖아요. 두 번째 거짓말 할 때도 믿죠. 세 번째 거짓말 이런 믿지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생길 거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여러분 거짓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건 한 번 하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 파수꾼 다가 여러분 촌장의 의도대로 여러분 촌장이 정말 내일 진실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때가 나타났다 라고 한 다음에 내일 가서 아니에요 흰구름이 있어요 라고 만약에 다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어요. 어제는 너 그 이리대가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거든.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 다가 아무리 이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해도 오늘 지금 여러분 이 촌장의 꾀에 넘어가 버린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 진실을 밝힐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략에 완전 휘말려 버린 상태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촌장의 의도대로 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다는 그만큼 어리석을 만큼 순진하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순진하다. 자, 선생님 위로 올릴게. 자, 305번. 또 허쳤습니다. 아니 이리가 이렇게 표현해서요. 친것 같아도 가보면 달아난 거 없고요. 다음에 꼭 잡히겠죠. 여러분 촌장의 파수꾼은 나한테 얘들아 잡히겠죠? 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헛된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헛된 희망을 주는 이유도 자기의 얘들아 그 독재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이념을 자신의 체제 이념을 유지하려는 행위다. 자,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껍질을 촌장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파수꾼 나는 권력에 뭐 하겠다? 막 수능이 맞아. 막 아부도 하고 수능도 해. 그래서 권력에 순응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지배 이념을 이렇게 따르는 완전 하수인, 권력의 하수인.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잘 보려고 막 아부하고 아첨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순응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받은 거나 다름없이 참 감사합니다. 천장에게 안겨있는 달을 가리키며 그는 지금 아픕니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파수꾼 나는 얘가 계속 진짜 담요를 덮지 않아서 아프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열이 나는 이유는 진짜 아파서 그런 게 아니잖아. 너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촌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래. 그럼 봐봐. 이거는 진짜 아픈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여러분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이야. 대부분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있다면요.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내가 지킬 게 좀 많을까요? 뭐 직장이나 뭐 아니면 여러분 내가 뭐 돈을 벌어놓은 거나 이런 것들이 나이 든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무슨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시위 같은 걸 할 때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좀 많이 참여했어? 아니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여를 했었거든? 그거는 여러분 이제 이 학생들이 여러분 자기가 이제 지킬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젊은 이 혈기왕성한 마음으로 이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젊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대한 저항 의식이 젊은 사람일수록 좀 더 커요. 근데 나이가 들면 여러분 가정도 있죠, 직장도 있죠, 내가 얘들아 어떤 사회적인 체면 같은 것들이 있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저항을 생각보다 잘 안 해. 약간 보수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씩 앓는 병이라고 하는 말은 젊은 사람일 때 얘들아 진실을 얘기하고 싶고 젊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한 번씩은 여러분 시대에 저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바로 이 젊은 나이 때야 라고 하는 걸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이 병이라고 하는 건 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 의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그 다음 거 갈게. 아니요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덮어줬어야 했는데 아유 다야 얘야 난 너무 좋아해.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 나는 약간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파수꾼 다가 여러분 다한테 너무 잘해줘. 막 밥을 또 얘들아 막 맛있는 닭다리 있으면 그것도 막 주고 밥 큰 여러분 또 뭐가 있으면 그걸 다 얘한테 줘. 그리고 여기다 담요도 너가 덮으라고 해서 하나 있는 담요 얘한테 막 줘요. 엄청 다정다감하죠. 근데 권력이 뭐해요? 순응용. 권력이 순응하고 권력을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름은 긍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부정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고 되게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자, 그럼 다시 할게. 이런 315번.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면서 아니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죠? 마을 사람들이죠. 그럼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진짜 무대 위에 올라왔나요? 아니죠. 관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마을 사람들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리 한번 해볼까?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희곡은 여러분 무대 위에 사람들을 많이 올릴 수도 없고요. 희곡은 공간을 자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곡의 제약을 일부 극복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관객들의 현실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 뭐 하게 만드냐면 관객이 내가 마을 사람이 됐네. 관객들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마을 사람의 입장으로 왜 진실을 보러 갔는데 왜 진실을 보지 않지? 여러분 마을 사람들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여러분 다 같이 어디 위에 올라가 봐도 돼? 막루 위에 올라가 봐도 되거든요. 진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 아무도 여러분 막루 위에 안 올라가요. 촌장이 여기 아이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네 하면서 그거 듣고 다시 얘들하고 자기 마을로 가. 그러면 이 촌장의 말에 완전 사람들이 빠져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관객들이 그럼 나는 저런 멍청한 마을 사람들이랑 비슷한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관객이 됨으로써, 내가 마을 사람이 됨으로써 관객들에게. 자, 그리고 또 집에 얘들아 권력층에 아까 얘들아 이렇게 사람들 막 현혹하고 있잖아. 부조리
부각을 시키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무대에 관객을 계속 참여를 시키는 전략을 쓴 거야. 그러면 우리 얘들아 1학년 때 결혼해서도 여러분 관객들 어떻게 했어? 넥타이 빌려주고, 옷 빌려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관객 참여시키니까 그게 바로 실용극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여러분 우리 또 본문 다시 갈게요. 그러면 이 마을 사람들은 여러분 진실을 여러분 보러 갔음에도 진실을 제대로 찾지 못하죠. 우매한 민중.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매한 민중이라고 써줘야 돼. 여러분 318번 어서 오시죠 주민 여러분. 이해가 그 말을 꺼낸 파수꾼입니다. 저기 방도 듣고 있는 신랑 운반인. 근데 여러분 여기 신랑 운반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촌장의 역할이잖아요. 촌장의 1인 다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지금 무대 위에 이 사람 있어 없어? 무대 위에 없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 뭘로 설정한 거야? 가상으로 설정을 한 거지? 가상으로 설정했어요. 자,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일이 땐지 흰구름인지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파수꾼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막루 위에 올라간다. 근데 여러분 왜 쓰러질 것 같냐면 지금 얘들아 말할까 말까 터벅터벅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지금 파수꾼 다의 그 혼란스러움, 좌절감. 그러면 그 혼란스러움을 행위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자,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이런 다음 부분 갈게. 322번. 아무래도 나는 네가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이일 때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인데 막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이건 기회야. 너 자신이 파수꾼이라는 걸 너는 힘껏 자랑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앞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파수꾼 나는요 자기가 파수꾼인 거 엄청 자랑해요.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니까 다에게도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거야. 자, 파수꾼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그러면 여러분 이 긴 침묵 동안 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생각, 말할까 말까. 진실을 말할까 말까. 이거 계속 고민했겠지. 그럼 이거 뭐야 얘들아? 내적 갈등이지. 그치? 맞아요. 내적 갈등이에요. 자, 이릴 때가 나타났다. 결국은 여러분 이릴 때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다가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을 얘기했죠. 그러면 지배자의 얘들아 뭐에 넘어갔냐면 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지배자의 얘들아 게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선생님은 선동이랑 안 쓰고 이제 설득이라고는 쓸게. 지배자의 설득에 넘어간 여러분 이 사람 뭘 상징해? 파수꾼다. 지식인, 그치? 근데 힘없는 지식인이잖아. 나약한 지식인. 나약한 지식인이에요. 촌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얘가 동조를 하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자, 파수꾼 가에 손이 번쩍 올라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친다. 파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리고 북소리 한동안 계속된다. 북소리 중지 이럴 때는 물러갔다.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올라가서 봐도 된다고 했죠? 안 올라가서 본 거니까 우매한 민중. 자, 흰 구름은 없고 이리 때뿐입니다. 이 막루는 영구히 유지돼야겠죠. 여러분 봐봐. 막루는 영구히 유지돼야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촌장은 여러분 자신의 이 권력 체제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유지하고 싶어요.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지속하고 싶은 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자, 양철북도 계속 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일이 시작될 때까지는 잠깐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 틈을 타해서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여서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처벌을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얘들아 이 언론을 뭐 하고 있다? 통제.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고요. 자, 끝까지 마을 사람들한테 뭐라고 협박하냐면
이리때가 너희들 잡으러 올 거야. 이렇게 여러분 협박을 해. 자, 그러면 여러분 옆에 말하기 방식 정리할 수 있죠? 자,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불안감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촌장은 여러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마을 사람들한테 진실을 얘기해주지 않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해서 숨기고 있다. 자, 정리 다 했으면 여러분 332번 갈 거예요. 332번. 예, 나 좀 보자. 한가지꽃으로 데려가서 너한테는 안 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그러면 이 한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너 여기서 평생 살아라.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진실을 아는 이유로 여러분 파수꾼 다를 뭐 해버리냐면 여기다가 고립을 시켜버리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촌장이 태도가 바뀌었어 얘들아. 촌장의 태도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어떤 태도 변화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얘를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딸기 따러 갈까? 딸기 어디 많이 있는지 아는데 막 이러면 다정하게 얘기했거든. 막 껴안아도 주고 막 그치? 그래서 맨 처음은 다정했는데 근데 여러분 딱 이제 이 파수꾼 다가 거짓말을 딱 얘기해버리는 순간 자기한테 동조가 되어준 순간 그러니까 고압적으로 변하죠. 여러분 고압이 뭐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걸 고압이라고 해. 너 여기 평생 살아야 돼. 명령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고압적으로 변하고 이러면 매우 단호하죠. 너 여기 절대 오면 안 돼. 단호하고 냉정한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것도 갈게. 자, 여러분 우리 336번으로 갈게요.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이런 바람 부는 소리는 아래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그때 가서 상징적 의미 다시 정리할게. 촌장 나는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딸기 따러 항상 가고 싶단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겐 늘 내가 그리워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질 거거든요.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한테 그리운 존재야. 너랑 나랑 비슷한 것 같아. 너한테는 내가 그리운 게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까지도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마지막까지도 회유와 거짓말로 얘를 계속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회유와 거짓으로 다에게 협박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촌장이 얘를 보면 자기 어린 시절이 계속 떠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젊은 시절, 그치 추억을 회상하는 거야. 젊은 시절을 추억을 회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니까 문맥적인 의미로 보면 아마 촌장도 이런 뭔가 시대 현실에 대해서 왜냐면 막루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있었다고 했으니까 독재 정권이 아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바뀌어도 이 사람도 맨 처음에는 저항하고 뭔가 파수꾼 다처럼 진실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독재 정권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적인 의미라서 여러분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설명하시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걸 참이라고 해서 보는 선생님도 있고 젊은 시절이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 이것조차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래서 참이면 여러분 이 사람도 파수꾼 다처럼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거짓이라고 하면 마지막까지 얘를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나는 너랑 그리워, 나 너랑 딸기 따러 가고 싶어 라고 하는 건 끝까지 여러분 동질감을 만들어줘. 유대감을 형성해. 그래서 민중을 계속 현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민중을 현혹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어딜 가냐면 346번 갈게요. 자, 촌장 이제 가고 파수꾼 나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죠. 더 또 한번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면서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제 모습 멋있지 않았어요? 그럼 자, 파수꾼 나는요 다한테 이미 진실을 들었어요. 진실을 들었는데 끝까지 막루 위에 올라가 보지 않아요. 그러면 파수꾼 나는 끝까지 진실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들아? 외면하고 싶은 거거든? 알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 나는요 이러면 뭐보다 진실보다 자신의 얘들아 모습을 자랑하기에 급급해. 그래서 촌장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이런 모습이 나도 여러분 민중이랑 똑같은 모습을 가져요. 우매하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매한 여러분 사람의 모습이 부각이 된다. 천장 파수꾼 나가 퇴장한다. 바람소리만이 더 거칠어진다. 그러면 아까 얘들아 바람소리 두 번 지금 나왔지 얘들아. 자 그럼 바람소리 정리 한번 해보자. 바람소리는 여러분 감각적 이미지로 보면 무슨 이미지를 써야 돼요? 청과 그치? 자 그리고 여러분 어떤 효과를 쓴 거냐면 여러분 얘는 연극이잖아요. 그러면 연극에서 쓰는 여러분 이 소리는 음향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음향 효과를 쓰고 있는 건데 자 다의 얘들아 심리를 부각을 하는 거야. 다의 절망스러움. 근데 선생님 여러분 점수 좀 여러 개 쓸게. 여러분 절망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다의 어떤 마음도 드냐면 다는 여러분 지금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하고 자기는 여러분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움.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뭘 하고 있냐면 여러분 혼란스러움. 이게 맞나? 다의 감정을 여러 가지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또 진실이 은폐된 암울한 현실 상황이 여러분 심화될 거라는 걸 바람소리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당시의 독재 정권이 계속 될 거라는 걸 암시해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들아 이런 부정하고 암울한 현실이 계속 될 거라는 걸 심화시킨다는 건 그러면 이 작품의 얘들아 그 우울한 분위기를 더 만들죠. 그러면 이때 얘들아 분위기는 두 가지야. 폭력적인 분위기. 왜냐면 바람이 슝슝슝슝 불면서 얘한테 폭력이 가해지는 거거든. 폭력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부조리한 사람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부조리한 사람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극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내요. 자, 결국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국을 두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체제를 순응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권력자의 논리에 여러분 이 파수꾼다가 뭐 하냐면 여러분 결국은 이거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 개인의 노력이 사실 여러분 쉬워 어려워? 너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개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한 무력감에 의한 행동이기도 하고 이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행동이기도 하고 이런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는 여러분 태도이기도 해요. 비판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 중간에 있는 박스 두 개 빼고는 여러분 지금 다 설명했죠? 요거는 여러분 우리 이제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할게요. 요거 하고 여러분 나머지 앞부분 좀 더 할게. 잠깐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여러분 딱 이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독재자, 권력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라고 하는 여러분 파수꾼은요 완전 권력에 동조를 해요. 왜냐면 막루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권력에 동조하는 하수인이고 자, 근데 여러분 나는 조금 달라. 여러분 학교 선생님께서도 가는 확실히 여러분 이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딱히 얘기하신 게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확실히 보면 여러분 이건 상징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실을 계속 모르는 사람. 모르는 뿐더러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 평생을. 그러니까 완전히 여러분 나이가 든 할아버지거든요.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이 권력의 얘들아 하수인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권력에 동조하기보다는 여러분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하수인. 자, 이 두 표현이 조금 달라. 가하고 나를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이유는 가는 확실히 여러분 진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나는 진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의미가 차별성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했지만 힘없는 딱딱한 지식인 계층에 해당하고, 자, 이 지식인은 여러분 진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오, 그래서 얘는 진실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을 사람들 진실 모르죠? 우매한 민중이에요. 진실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우매한 민중. 자, 그 다음에 운반인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 사람 복잡해.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앞부분에서 보겠지만 진짜 인간 개쓰레기거든? 나쁜 짓 해. 이 부조리한 시대를 여러분 악용하는 사람이야. 이런 시대를.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누구의 성격을 갖고 있냐면 언론인, 진실을 밝히려 하는,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여러분 양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 언론인 진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고 있으니까 뭘 하냐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 고립을 하며 살아야 되거나 알면 아까 광장에서 처단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내가 진실을 아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시대였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화적 기법으로도 갈게요. 자, 여러분 우화라고 하는 건 여러분 직접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돌려서 주제를 드러내는 이야기예요? 돌려서, 맞아. 그러면 우화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돌려서 주제를 드러내는 이야기. 이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화에는 어떤 기법이 쓸 수밖에 없냐면 여기 우화적 기법이라고 쓰기는 했지만 얘는 반어나, 그치? 반어나 우리 아까 간접적인 표현들을 쓰거나 상징적 의미 아까 엄청 많지?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우의적, 간접적, 맞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그걸 여러분 우회, 돌려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 돌려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돌려서 얘기하면서 그 시대를 풍자를 해버리고 있거든? 그러면 자, 우화의 이야기에다가 풍자의 성격까지 띄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레고리가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우화적 기법을 알레고리라고 해요. 같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개념은 우화적 기법에 풍자가 들어가는,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얘는 여러분 우화에다가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면 이걸 알레고리 기법을 썼다라고 얘기할 거야. 만약에 얘들아 토끼와 거북이가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뭘 비판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알레고리라는 말 쓰지 않아요. 그냥 우화라고만 하는데, 우화인데 여러분 비판의 내용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거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솝우화랑 여러분 파수꾼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 왜냐면 여러분 얘를 모티프해서 얘를 쓴 거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에서 거짓말의 주체는 양치기 소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파수꾼에서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의 주체예요? 촌장부터 거짓말을 자기 시작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의 주체는 촌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소년이 여러분 거짓말한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였거든요. 자기가 양치다가 여러분 되게 심심하니까. 근데 파수꾼에서는 여러분 왜 거짓말을 해요? 촌장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치? 권력 유지지. 자, 여러분 권력 유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체제를 어떻게든 여러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야. 이익을 자기만 얻으려고 하는 거지. 이익 획득. 이렇게 세 가지. 자, 여러분 거짓말의 내용은 이솝우화에서는 늑대가 나타난다라는 내용이었고, 여러분 파수꾼은 여러분 누가 공격한다? 이리떼가 공격한다. 이걸 거짓말을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솝우화에서는 여러분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이나 갈등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파수꾼에서는 여러분 진실을 드러내거나 이로 인해서 갈등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다 나타나죠. 다랑 나타나잖아요. 자, 거짓말의 피해자로 보면 이솝우화는 마을 사람들하고 여러분 이 마을 양치기는 소년.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 거짓말의 피해자가 누구예요? 주민들. 맞아, 마을 사람들. 맞아, 주민들. 그다음 또 한 명 더 평생 여러분 여기 고립돼서 살아야 되는 애가 누구지? 파수꾼 다. 다야. 그러면 이솝우화는 여러분 주체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이런 거짓말하는 주체가 피해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러니까 비극적 결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차이가 좀 있어, 얘들아. 자, 하나만 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 양치기 소녀는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면 이 거짓말의 얘들아 이 이유는 자기 심심풀이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타의에 의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재미를 위해서. 그러면 촌장은 얘들아 촌장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하는 거야? 자발적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을 한 주체가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 참고로 거짓말의 주체가 누가 더 있냐면 다. 그러면 거짓말의 주체가 한 명 더 있는데 그게 다거든. 그러면 이 다는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 얘기해요?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얘기해요? 타의에 의해서. 그렇지. 요렇게 조금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 타의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여러분 26쪽으로 가셔서 자, 26쪽에 선생님 4번 우화적 기법 금방 했으니까 이 4번을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여러분 우리 우화적 기법 이 알레고리를 왜 쓰는지를 한번 보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주제를 쉽게 전달해요. 왜 쉽게 전달하냐면 여러분 이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대적인 감시에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당시는 여러분 우리 시대적 배경이 언제지 얘들아? 1970년대, 80년대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7, 80년대의 독재 정권 시기에서는 여러분 이런 언론의 자유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거야. 피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보편성과 상징성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보편성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작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여러분 우리 앞부분으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4쪽으로 갑시다. 선생님 맨 처음 시작할 때 얘들아 전문은 여러분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중복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까 뒤에서 설명하지 않은 여러분 그 상징적 의미들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조금만 짚고 그냥 쿵쿵 넘어갈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근데 안 읽은 부분은 여러분 읽어야 돼. 여기 내용 스토리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자, 4쪽. 자, 해설자. 관객들에게 무대와 등장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곳은 황야입니다. 이리 때의 내습을 알리는 망루가 세워져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망루라고 하는 공간은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냐면 여러분 이 체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들아 계속 유지를 하려고 여러분 이리 때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잖아. 그 가공의 적에 대비해서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심어주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리때라고 하는 가공의 적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키우는 수단이 망루예요. 망루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그 위에다가 좀 써, 얘들아. 선생님 옆에다가 써줄게. 선생님 여기 위에다가 써봐, 얘들아. 여기 이렇게 얘들아 망루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 망루 위에는 누구만 올라가 있어요? 파수꾼 가만. 나도 못 올라가. 가만 올라갈 수 있어. 여기는 파수꾼 가만 올라갈 수 있고요.
아래 얘들아 북을 칠 거예요. 양철북을 칠 건데 이 양철북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건 나하고 다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얘들아 아랫부분에 여러분 나랑 다가 온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본문 좀 있으면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가 다한테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데 대답 안 해요. 그러면 파수꾼 다가 혹시 주무세요 라고 해도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막루 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하고 뭐가 생기냐면 단절이 생기네. 맞아. 근데 이 단절은 무슨 단절이냐면 위아래로 생기는 단절이잖아. 수평적 단절이 생기는 거야. 미안해. 수직적 단절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무슨 단절이 생기냐면 얘는 수직적 단절이 생기는 거고, 근데 여러분 이 막루는 황야에 있잖아요. 근데 이 막루 황야의 저 멀리 바깥에 여러분 어디 가냐면 여기 마을이 있지. 그러면 마을 사람들의 얘들아 이 막루 올 수 있어 없어? 막루로 올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오냐면 운반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가지고 와주는 거야. 그래서 운반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이런 마을 사람들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 파수꾼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을하고 막루에서는 뭐가 또 생기냐면 단절 또 생겨. 이거 수평적 단절이야. 맞아. 그래서 이러면 여기서도 이게 수평적 단절이 생기는 곳인 거죠. 그래서 운반인이 필요해요. 이 불을 이어줄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단절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이 계속 확산이 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여기서 어디를 보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번째 줄 볼 거야. 물론 할아버지에게서 들으셨던 거죠. 이제 와서 저 막루이의 파수꾼은 전설적인 인물이 된 거죠. 또 다른 파수꾼들은 우리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저 파수꾼들이 우리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면 여기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상징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러면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러면 관객과 같은 시대의 이야기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해주는데 관객과 같은 시대의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해요. 자, 이걸 강조함으로써 극중 이야기와 현실을 계속 연결해 줄 거야.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과 극중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어. 현실을 연결한다. 자, 그럼 다시 할게. 그들은 막루 아래서 양철북을 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철북을 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럼 이 양철북도 여러분 누구랑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막루랑 똑같아. 이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막루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1인들을 발견했다고 파수꾼이 외치면 그들은 양철북을 두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황야에서 울려 퍼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까지 전달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보가 소통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보가 소통되는 과정은 제일 어디서부터? 막루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막루 아래까지. 막루 아래에서 양철북을 치면 이 정보가 어디까지 가 얘들아? 마을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실의 정보를 줘요? 거짓의 정보를 주고 있어요? 거짓의 정보를 주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말이 확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거짓말이 확산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거짓말이 확산되는 과정이다. 자, 그럼 정리 다 했으면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딸기 다음으로 또 중요한 여러분 1위 때라고 하는 애를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1위 때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써봤어요. 우선은 여러분 얘는 체제 유지를 위해서 독재자가 만들어낸 가공의 적이에요. 우리가 가짜로 싸워야 되는 적. 자, 근데 여러분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곡되어 있는 애인데 우리에게 계속 뭘 줘 얘들아? 무서움을 주는 애잖아. 그래서 왜곡된 공포의 대상이야. 왜곡된 공포의 대상. 그리고 거짓이고 조작된 정보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제 박정희 정권이 여러분 이제 헌법을 여러 번 개헌을 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 대통령을 연임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러 번 대통령을 연임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박정희 정권이 투표를 했을 때 여러분 처음 됐어. 근데 점점 갈수록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생기지. 왜 대통령을 계속하지? 불만 쌓이죠. 우리 민주주의 언제 오지? 불만 쌓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박정희 정권이 여러분 이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연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상대편 측에서는 새롭고 젊은 사람이 등장을 했거든요. 김대중.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한테 막 표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여러분 이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여러분 공비가 들어왔다.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기존에 여러분 정권을 잡고 있던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얘들아 홍보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여러분 이 70년 되면 여러분 전쟁이 끝난 지 얼마밖에 안 됐죠? 한 20년밖에 안 지났죠? 전쟁 또 일어나면 어떡해?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중요하지. 박정희. 이렇게 투표를 해버리는 거야. 이 선전호, 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전 홍보용으로 여러분 계속 누굴 이용하냐면 북한군, 그치? 이러면 북한 정권을 계속 이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공의 적이라고 하는 건 70년대 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내부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고 그리고 설정한 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게 북한 정권이야. 물론 여러분 진짜 뭐 공비 내려왔을 수도 있죠. 진짜 여러분 이제 나라에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악용하는 거죠. 이 박정희 정권이. 그래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 이 이강백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리떼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상징적인 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비판해버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 다음 것도 한번 봐보자. 자, 어딜 보냐면 마지막 여러분 1문단 마지막 줄이에요. 자, 이러면 그리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죠. 이러한 반복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들아 이 파수꾼이 얘들아 여기 계속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체제가 아주 옛날 한 옛날부터 되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복적 행위는 이 거짓의 행위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어 왔음을, 즉 돌려 얘기하면 독재 정권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음을 돌려서 설명하는 거죠. 이거야. 자, 막루이의 파수꾼이 갑자기 외친다. 그럼 여러분 이 파수꾼은 진짜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배 이념을 따르는 권력의 하수인 우리 아까 그거 다 정리했던 내용이야. 자, 일대다 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이제 파수꾼 다가 와요. 자, 그럼 이제 어딜 가냐면 네 번째 문단을 한번 가보자. 네 번째 문단. 자, 파수꾼 가의 손이 벌떡 들리고 이리대가 나타난 방향을 가리킨다. 막루 아래 파수꾼들은 양철북을 두드리고 이 외침과 북소리에 계속 부산이 고조가 된다. 해설자는 달아난다. 노인 파수꾼 나에 북치는 모습은 아주 늠름하다. 소년 파수꾼 다는 두려움에 질려서 헛치기만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이러면 그 땅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파수꾼 다의 성격 나오죠? 나약해요. 엄청 겁쟁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 겁쟁이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뒤에 얘들아 어차피 또 붙이고 여러분 또 이리 때 나타났다 붙이고 이리 때 나타났다 이거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쭉쭉쭉 넘어가서 여러분 7조. 자, 여러분 7쪽에 여러분 우리 어디를 보냐면 52번을 볼 거야. 7쪽 52번. 자,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겁쟁이여도 난 좋아.
네가 오기 전에 난 너무 쓸쓸했단다. 위를 보렴. 저 막루미의 파수꾼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말벗도 될 수가 없어. 그럼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여기 위에 부분하고 여기하고 지금 뭐가 생겼다? 수직적 단절. 그치? 이거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었어. 양철북도 요란하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수천 개의 덫을 둘러보러 다니기도 했지만 혼자인 건 어쩔 수 없더라. 이 외롭다는 게 너는 뭔지 아니? 라고 여러분 나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파수꾼 나는요 아주 오랜 세월을 황야에서 고립되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독재의 이 상황이 여러분 짧았다 길었다? 길었다. 그치, 그걸 오래되었다. 그래서 오래되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선생님 하나만 더 쓸게. 여러분 이제 우린 결말을 이제 알잖아요. 이 파수꾼 나의 모습은 누구의 미래이기도 해요? 다의 미래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파수꾼 다의 미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의 모습은 다의 모습이랑 비슷하다. 또 얘들아 또 이때 나타났다. 또 얘들아 붙이고 또 무서워하고 이럴 거니까 넘어갈 거야. 그쪽. 자, 그쪽 여러분 이제 해설자가 등장해요. 해설자가 식량 운반인이 되어서 등장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해설자의 얘들아 뭐 1인 다요. 자, 그러면 의도는 아까 이미 다 정리했으니까 다시 복습. 관객에게 계속 여러분 뭘 주려고? 혼란. 맞아. 얘들아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여러분 관객에게 계속 혼란을 주려고 집중을 시키지 않는 거죠. 집중을 방해시켜. 여러분 집중 방해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관객들이 여러분 누구를 비판하려고? 이 해설자나 여러분 운반인이나 촌장을 비판하게 만들려는 전략이지. 자, 여러분 음식 갖다 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 얘들아 넘어가서 여러분 실적으로 가세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95번부터 103번까지 여러분 쫙 묶었죠? 그 부분은 아까 선생님 설명했듯이 여러분 양철북이 울려서 1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우물에 빠져서 죽거나 여러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내용이야. 그러면 그 피해가 발생을 하니까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지 여기 빈칸 정리할게요. 자, 거짓 체제 유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생기잖아요. 피해를 입는 마을 사람들. 근데 사실 진실을 알게 되면 이러한 피해가 사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을 유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생기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네. 그러면 아까 촌장이 얘들아 뒷부분에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얘들아 이 행복을 저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잖아. 또 여러분 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했었어. 선생님 동그란 표시해줬던 거. 안전, 단결, 질서.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안전, 단결. 근데 여러분 선생님 단결 마지막에 쓸 거. 여러분 조사 안 맞아요? 여러분 그냥 써주세요. 자, 안전, 단결, 질서와는 동떨어진 마을의 상황을 여러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촌장이 말하는 거랑 실제 모습은 여러분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건 거짓 체제 유지의 얘들아 이 부조리를 고발하는 방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여러분 자 95번부터 103번 부분은 교과서의 앞부분 줄거리에서도 좀 자세하게 드러낸 부분이니까 요거는 잘 기억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11쪽 갈게요. 자, 11쪽에 여러분 운반인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제 밤에 1대가 나타났다라고 하니까 어떤 여자들이 얘들아 막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같이 데려다주면 안 되냐고 여자들이 얘기해서 운반인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떼어놔 주려고만 했는데 하지만 저도 사는데 뭐 어떻게 그래요. 마침 지하실에는 저 단둘이겠다. 그의 바닥에 눕히고 재미 좀 봤죠. 이렇게 얘기를 해. 얘가 여러분 지금 성추행을 했든 아니면 성폭행을 했든 여러분 지금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지금 1대가 나타났다라는 이 부조리한 시대 상황을
얘가 뭐 하고 있냐면 이걸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운반이는 여러분 부조리한 체제 속에서도 그거를 악용하는 여러분 부정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운반이는 양면적 속성 갖고 있다고 했지? 부정적이면서도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착하다,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자, 또 쭉쭉쭉쭉쭉쭉 넘어가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 이제 15쪽으로 갈게요. 자, 여러분 15쪽에 185번을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선생님이 여기 밑에서 네 번째 줄 올라오세요. 아니, 당신마저 잠드셨군요. 여기 당신이 가거든요. 파주분가님 혹시 지금 주무세요? 막 이제 가가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가는 소통이 단절돼 있으니까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는 여기 온 지 3일밖에 안 되니까 파수꾼 나도 잠이 들었고 파수꾼 가도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 얘 겁쟁이잖아. 진짜 용기를 내서 내가 아니면 이 일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막루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원래 다는 막루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한 거야. 얘네들이 다 자고 있구나. 그래서 다는 모든 파수꾼들이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막루 위에 올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막루 위에 올라가게 된 계기는 근데 여러분 다는 정말 용기를 낸 거야. 그치? 왜냐면 완전 겁쟁이였거든? 근데 내가 아니면 이 마을 사람들 지킬 사람 없어 라고 완전 사명감을 가지고 딱 올라가 봤더니 흰구름밖에 없었던 거야. 거기서 오는 충격. 이게 내적 갈등인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16쪽에 그럼 이제 하얀 구름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정리할 수 있겠지. 진실이지. 그래서 16쪽에다 193번에 진실 이라고 정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밤새 이 아이는 여러분 소녀는 이거 진실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할 거야. 그래서 그 고민을 한 내용이 여러분 바로 다음 페이지 202번이에요. 자, 202번 가세요. 자, 긴 침묵, 밝아지는 아침. 여러분 여기 긴 침묵 또 나오지? 아까 뒤에서도 긴 침묵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외적 갈등, 내적 갈등. 내적 갈등, 그치? 내적 갈등.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216번 갈게요. 밑으로 216번. 자, 이 다가요. 이제 나가 깨나서 여러분 덫을 들고 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그 덫으로는 흰 구름을 잡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다혜는 자신이 믿어온 것이 지금 실제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서 오는 여러분 혼란을 여러분 느껴요. 충격을 느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아침에 운반인이 여러분 이제 뭘 갖다 주러 왔냐면 담요를 갖다 주려고 왔어. 그러니까 이 운반인이 얘가 막 바들바들 막 떨고 있잖아. 다가 바들바들 막 떨고 있으니까 나랑 같이 금방 갈래? 라고 운반인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제 저녁에 말씀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리가 무서워서라도 난 아마 당신의 수레에 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안 돼요. 타고 싶어도 저는 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진실을 말하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 다는 진실을 말해야겠다. 이제 결심을 한 거야. 그럼 아까 여러분 선생님 내적 갈등이 한번 뭐 한다고 했었지? 해소가 된다고 했잖아. 이 부분이 한번 해소가 된 거야. 근데 나중에 촌장을 만나면서 다시 내적 갈등이 심화가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을에 가시면 이 편지 촌장님께 꼭 전달해 주세요. 아주 중대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편지를 여러분 보내게 되었는데 이 편지가 진실이 담긴 편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촌장이 오게 되었고 촌장이 와서 여러분 다랑 갈등을 만들었고 갈등에 의해서 여러분 이 다가 진 거잖아요. 그럼 이 편지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준 도움을 준 애네. 갈등 유발의 매개체예요. 그치. 그래서 이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갈등 유발의 매개체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내용이 뭔데? 말할 수 없어요. 괜찮아, 말 안 한대도 도중에 뜯어보면 되는데 뭐. 이러면 운반인이 왜 이런 이러면 이제 약간 빈정거리고 껄렁껄렁 얘기하는지 알지? 원래 성격이 좀 약간 이렇게 좀 부조리한 사람인 거야. 다 보시면 안 돼요. 아이고 걱정 마. 촌장님께 잘 전달할 테니까. 그럼 잘했어. 근데 이러면 랄랄랄라 하면서 가. 이러면 약간 이게 얘들아 뜯어본다 안 뜯어본다. 이건 백방 뜯어볼 행동이지 얘들아. 뜯어볼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해설자 이러면 퇴장해요. 운반인 퇴장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해설자는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해설자는 관객에게 이 무대 상황을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해설자는 무대와 관객을 매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운반인은 아까 얘들아 수평적 단절이 있는 곳을 계속 연결해줬지. 그 수평적 단절이 어디야 얘들아? 마을하고 망루, 그치? 그래서 망루와 마을을 매개를 해줘요. 자, 촌장은 체제 유지를 하려고 가공의 적을 세운 이러면 독재자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34번 아침 식사를 하겠니?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는 뭘 좀 먹어야 될 텐데 얘 남은 닭고기 너 다 먹으려고. 이러면 나는 어떤 성격이라고? 되게 다정한 성격이야. 자, 하수꾼님 일은 정말 없는 거죠? 이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걸까? 이건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을 재확인하고 싶은 거죠. 오라, 너는 이리가 무서워서 병이 났구나. 아유, 이 겁쟁이 양철북을 우리 한번 쳐보자.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으면 절대 무섭지 않을 거야. 근데 이러면 파수꾼 나도 이러면 지금 진실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진실을 들었는데 얘들아 알려고 해 안 해? 계속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계속 진실의 본질을 외면하려고 해요. 즉 뭐만 하려고 하냐면 양철북만 두드려야지 이러고 있어. 그럼 양철북을 두드린다는 건 지배 이념을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지배를 받는 게 맞는 건지. 근데 그거 의심 없이 지배 이념을 계속 확산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이 나가 하고 있다는 거야. 양철북을 두드림으로써. 진실은 보지 않고 양철북만 두드리니까 확산 증폭시키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마지막 페이지 한쪽 남았어요 얘들아. 자, 한쪽 봐볼게요. 소용없어요. 그건 사실을 말씀드리죠. 제가 오늘 새벽에 눈을 뜨고 있었던 건 저밖에 없었어요. 모두들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그 틈을 노려서 이리떼가 습격해오면 어쩌나 하고 저는 두려워서 망루 위에 올라갔어요. 그 높은 곳에서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봤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 다시 정리해보면 이러면 실제로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하지? 이제 말 바꿀게. 허상. 헛된 거. 자,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저 하늘 따에 흰 구름밖에 없었어요. 그걸 향해 망루이의 파수꾼 가는 이리떼라고 속이고 현실을 왜곡한 사람이지. 그러면 이 왜곡을 하면서 3번이나 거짓말을 했어요. 3번이나. 그 위에서 저는 눈으로 다 봤습니다. 이리떼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러면 이렇게 진실을 들었는데 나가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난 네 맘 안다. 너 망루 위에 올라가고 싶은 거지? 이리오가 많이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하고 외롭고 고립된 곳은 어울리진 않아. 그래서 너가 헛소리 하는 거구나. 계속 외면하죠. 자, 저는 정말 망루 위에 올라갔어요. 아유, 그럴 리 없어. 너는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더라.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다고 행선수사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아유, 걱정스럽다. 제발 이리때가 없다는 말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나는 왜 제발 이리때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몇십 년을 이곳에서 인생을 다 바쳤잖아요. 근데 이리때가 없다라고 하면 자기 인생이 뭐가 돼요?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삶의 가치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없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정리해보자. 만약 이리 때가 없다면 평생 양철북을 두드리며 살아온 자신의 삶의 가치가 이 삶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외면을 하고 싶은 걸 수도 있는 거죠. 제발 얘기하지 마라. 자,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에요.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고 저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높은 곳은 여러분 뭘 상징하는 곳이냐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인 거죠.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러분 이걸 외면해요.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보냈어.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지났고 사흘밖에 안 된 네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기 신념이 무너지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의 뭐만 믿냐면 오랜 경험만 믿는 거예요. 오랜 경험. 이거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오랜 경험을 앞세워서 여러분 다가가는 말들을 모두 다 부정을 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얘들아 248번까지 다 빈칸 채워졌니? 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조금 더 한번 가볼게. 250번. 자,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다는 여느 때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왜 얘들아 아까는 여러분 양철북 두드리면 엎드려서 막 숨어 있었는데 왜 이제 당당하게 일어나? 없는 거 아니까 일이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251번 갈게요. 북소리 중지 이리대가 물러갔다. 정말 일이가 있다고 믿으세요? 이러면 다시 한번 또 말을 던지죠. 이거 몰라서? 이건 문제 제기. 이러면 불합리한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냐면요. 여러분 우리 난소공에서도 배웠죠. 여러분 사회의 문제에 얘들아 이 부조리한 걸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말하게 해라 라고 해서 여러분 지섭이가 말하게끔 해주잖아요. 지섭이가 뭘 상징했었지 얘들아? 지식인. 그치? 지식인의 역할인 거예요. 지식인의 역할이 여러분 이 작가들이 생각했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보렴 방금 너 이리 때가 오지 않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평생을 치면서 이 평생을 여기서 보냈겠냐. 아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지만 나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진실에 대한 의심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자 권력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천장이 온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부분은 우리 이제 아까 다 정리했던 부분이지? 그러면 여러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교과서 아닌 부분도 여러분 바로 천장이 오기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그 18조 19조 그리고 맨 앞에 아까 4쪽에 있었던 해설자가 얘기하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잘 봐주면 돼. 여러분 홀린 사람 끝까지는 다 못하지만 홀린 사람도 할게요. 그러면 어디 가냐면 28쪽 가자. 28쪽 자 볼게요. 그러면 사회자가 외쳤다. 자 이 사회자가 뭐라고 외쳤냐면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서 산 분이 계십니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사회자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자는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면서 그분을 계속 아름답게 미화를 해요. 그러면 이 권력자를 미화하고요. 이 사람을 여러분 정말 우상화, 여러분 영웅화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특정 이념을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정말 이 사람도 맹목적으로 신봉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이니까 선동자라고 부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자가 처음으로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 찬양을 했거든요. 어떤 찬양을 했냐면
이웃에 대한 슬픔이 다 이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 그분은 모든 여러분 국민들의 슬픔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을 예찬하는 거야. 공감 능력을 찬양한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공감하고 있는 걸 여러분 실제 민중들한테 보여줘요? 자기 공감 아니죠. 오롯이 자기가 얘들아 공감하고 있다는 건 누구의 입을 통해서만? 사회자의 입으로만 전달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안 드러나냐면 실체가 안 드러나는 거야. 자, 실체는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자발적인 여러분 뭘 끌어내냐면 이 민중들에게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어서 자신의 이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여러분 권력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예요. 권력자를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행을 한번 가볼게. 사회자는 이제는 하늘을 걸고 맹세하기 시작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합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맹세하냐면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 푸성리 하나 심지 않으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조차 이 자신을 위해서 흘려보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저는 맹세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은 푸성리 하나 심지 않았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권력자는 여러분 푸성리 정말 풀을 안 심었다는 뜻, 풀을 심었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거 아니야, 그치? 이러면 어떤 표현법이 쓰였냐면 푸성기는 여러분 잡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잘것없는 풀. 그러면 아주 보잘것없는 것조차도 여러분 자기가 가져본 적이 없대. 그러면 이 말은 여러분 이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건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푸성기는 여러분 잡초, 별로 보잘것없는 거. 그럼 보잘것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애를 가지고서 사소하다라고 하는 전체를 다 설명하는 거야. 일부를 갖고 전체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무슨 표현법이에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 대유. 그치? 여러분 이건 대유법이야. 대유. 다시 어떤 여러분 일부의 특성을 가지고서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전체를 설명하는 게 이게 대유야. 자, 그래서 눈물 한 방울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흘리는 게 아니라 모두 다 타인을 위해서만 눈물을 흘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찬양. 두 번째 찬양 내용은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타적인 행위. 이걸 드러내자. 이타적인 행위. 자, 그럼 옆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를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사소한 것조차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 정치하는 거나 그런 거 보면 자기는 어릴 때 막 얘들 가난하게 컸고 막 이렇게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경우 있어. 근데 집이 58억짜리 갖고 있어. 막 이런 물론 자수성가 했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하나도 뭐 가져본 적이 없대. 근데 아닌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이 사회자가 이분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이 얘들아 저 푸성기 하나 심지 않았다는 건 사리사욕에 내 개인적인 욕심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7번까지 정리 다 했니? 자, 그럼 이제 8번 할게요. 이제 얘들아 사회자는요 흐느끼기 시작해. 막 울기 시작해. 막 예찬을 하면서 울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얘들아 그분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보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눈물도 안 흘리시고, 남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얘들아 모든 걸 다 버리시는 이분 막 이렇게 울면 이 사람에게 완전 감동받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군중들을 뭐 하려고 하냐면요, 선동. 군중들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들을 선동,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다. 봐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서 청춘을 버렸다. 이러면 청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희생적 삶을 살았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대.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흐느끼면서 찬양한 내용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다. 이웃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칠 수도 있다. 헌신. 이걸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헌신이나 희생적인 거는 여러분 내가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행동은 보여주지 않고 계속 여러분 누구로만?
말로만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분이나 그분은 여러분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드러나지가 않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여러분 옆에 한번 봐봐. 여기서 여러분 이 사회자가요. 외치면서 찬양했죠. 맹세하면서 찬양했죠. 흐느끼면서도 찬양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점점 행위들이 점점 세지지 않아 얘들아? 무슨 편법에다? 점진. 그치. 점진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계속 심화시키는 거야. 우상화의 심화. 우상화를 계속 커지게 만드는 거고, 군중을 계속 선동하죠. 군중을 선동하는 의도고요. 그리고 그분을 아름답게 꾸며주려는, 미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여러분 11번 가세요.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대. 자, 막 지금 사회자가 아니라 완전 쇼를 하고 있잖아. 완전 과장된 쇼. 근데 원래 막 흐느끼면서 우리 그분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 아유, 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사회자 아까까지 잘 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막 제지하는 척 해 얘들아. 그러면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제지를 해. 그러면 이 그분은 여러분 선동자를 이용해서 대중을 계속 속이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속이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이 선동자를 이용해 대중을 속이는 지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 아까 촌장이 얘를 안아주는 행위랑 똑같아. 가식적인 거야. 그래서 가식적인 행위이고, 여러분 선생님 가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더라? 위선. 위선. 그래서 이게 권력자의 위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사회자를 제지하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의 위선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얘들아 선동자랑 여러분 같이 의도한 바는 자기 이미지를 구축한 거거든. 어떤 이미지? 겸손한 이미지. 그렇지. 자,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을 향해서 박수를 쳐. 그러면 여러분 군중은 여러분 선동자들한테 완전 지금 뭐가 되냐면 선동이 된 거잖아. 그러면 선동가에게 선동이 된 여러분 어떤 사람들? 우매한 민중. 그렇지. 그래서 박수치고 울먹이고 감동하고 실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은 여러분 선동에 여러분 뭔가 내가 생각 좀 해야 되잖아.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무분별하게 넘어간다. 이거는 무비판적. 이렇게 해야 맞겠다. 무비판적으로 넘어가는 사람이고요. 자, 생각 안 하죠?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을 상실하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민중들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 아까 파수꾼에 나왔던 이 사람 파수꾼 나가 완전 맹목적으로 추정한다고 했잖아. 왜냐면 진실을 보지 않고 나의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이 13번까지 하면 아빠랑 지금도 똑같이 했거든? 그래서 여러분 14번은 다음 주에 인수할 거니까 책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요? 갖고 와야 돼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